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 받고 끝났느냐?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모가. 노무현 때 와서 한 걸음 더 나갔죠. 노무현 때 와서. 뭘로 나갔습니까? 노무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균형자로. 그게 바로 주한미군의 위치 변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는 판에 왜 북한의 적대적인 군대가 남한에 존재해야 되냐? 그래서 추진한 게 뭡니까? 한미연합사 해체죠.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면 그 전 단계로 반드시 연합사가 해체가 돼야 돼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이중의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이것을 해체하는 첫 단계로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돼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가 되니까 별도의 사령부가 미군, 한국은 이렇게 존재하니까 미군이 나가려고 할 때 또는 미군이 나가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 그것을 걸어놓는 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주한미군 내보내기가 매우 쉽다. 또 미국도 홀가분하게 나갈 수가 있다. 미국의 행동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서 몰아내기도 쉬워졌다. 한국만 불리해졌다. 한국만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한 6.15 선언을 폐기를 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3년 연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노무현이가 수도 분할을 한 걸 막으려다가 그걸 다시 도로 정상화 시키려다가 이명박이가 실패한 거하고 똑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돼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이어가던 주한미군 무력화, 지휘 변경, 사실상의 한미동맹 해체 그 전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말을 뭘로 표현하느냐.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너무 자극적이니까 충격적이니까 6.15선언 실천하라. 6.15선언 실천하라는 말로서 그 음모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한 2시간 하면서 하면은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역사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했느냐 이놈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이명박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소한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 중대한 이거 한미동맹 해체 음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 꼭 알려야 될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이건 중대한 안보상의 아주 배임행위인 것입니다. 배임행위. 그래서 한국의 라인란트 지역이 지금 없어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히틀러도 라인란트에 병력을 진주시킨 다음에 평화공세를 했어요. 우리 영국 불란사하고 불가침조약 맺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침략 행위를 이렇게 컴프런치 했습니다. 6.15선언도 평화, 교류 이런 말로서 포장이 되고 있다. 똑같은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그걸 김정일과 히틀러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황을 보면은 2008년 이후에 8월에 김정일이가 쓰러진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를 점을 찍어서 쭉 보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큰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다. 큰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합니다. 큰 사건이 나서 되돌아보면은 그 사건이 평지 돌출로 난 게 아니고 다 전 단계의 조짐이 있습니다. 전 단계의 조짐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죠. 1979년에 11.6 사건이 났습니다. 11.6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 같지만은 그게 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죠. 11.6 사건 전에 부마 사태가 있었다. 부마 사태 전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YH 여공 용성 사건이 있었다. 그 전에 한미 관계가 나빠졌다. 그 전에 김영삼 씨가 신민당의 총재로 당선되었다. 그것도 결선 투표에서 역전선을 해서 총재로 당선돼가 박정희 반대하는 강경투쟁을 선도를 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제2차 오일 쇼크가 들어와가지고 민심이 상당히 돌아서고 있었다. 18년 장기 집권의 실정을 내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11.6 사건으로 탁 터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게 우리나라 1979년에서 있었던 상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비슷한 느낌. 이 되어가는 게 뭔가 큰 빵 하나, 빅뱅이 아마 북한에서 한번 터지겠구나. 그 김정일이 죽음으로 촉발될지, 아니면 김정일이 암살될지, 아니면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고 막 자기들끼리 싸울지, 민중봉기가 일어날지, 또는 대남 도발 한번 더 하다가 얻어맞을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점칠 수는 없으나 뭔가 일어나고 있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큰 게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서 뭔가 큰 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감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뭔가 북한에서 큰 게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에는 남한에서만 큰 게 일어났다. 그동안에는 남한에서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뭔가 큰 게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아주 즐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김정일이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아마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 정변이나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골치 아픈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망명하고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시고 12.12 사건 나고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대시라던 그 전두환 노태우 부대통령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기분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런 일이 북한 사회와 북한 권력층 안에서 일어나는 차례가 이제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